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저는 오늘 단 한 가지 주제만 설명할 생각입니다.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불장을 맞이한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살펴볼 생각이고요. 또한 이에 더해서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에 무수히 많은 얘기가 떠돕니다. 무슨 코인들이 전망이 좋다, 어떤 코인 떡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사실 수익에 젖어서 불장에 젖어서 수익과 환희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한 점검을 갖는 시간이고요. 이 점검을 갖는다기에 뭔가 수익과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반감기 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불장을 맞이한다라는 이슈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04년도에만 발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전 패턴을 참고해 보면요, 16년도 반감기로부터 7개월 뒤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을 법한 18년도 고점을 넘기게 된 시점이 20년도 반감기로부터 7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20년도 5월에 반감기가 발생했었고 20년도 12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21년도 1, 2, 3, 4월 달에 불장을 맞이한 거죠. 그러면 이 패턴대로라면 지금 현재 4월 달이니까 이번 연도 말에 불장을 맞이하면서 알트코인 불장도 나오고 이런 수순을 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전의 패턴은 7개월 뒤에 나왔었는데 불장이 1개월 전에 나왔고 데이터대로 해석하면 패턴이 8개월이나 이르게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설명할 때 왜 이런 차트가 나왔냐 부분을 설명할 때 비트코인 ETF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도 많은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연도 1월 말부터 많은 수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승세를 설명할 때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이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상승 이론으로서 지배적으로 자리 잡혀 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ETF라는 요소는 부차적이며 첨부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의 상승세를 설명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지금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장세와 변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행할 때 그로부터 몇 개월 전에 발행할 문서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각 나라에서 발행하는 중앙화폐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달러로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시중에 존재하는 많은 현금, 많은 돈의 2배를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내가 들고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수하는 하락을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오늘날에 자리 잡혀 있고 이러한 비트코인이 4년마다 투자 대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이슈와 08년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라는 사이클 자체가 같은 시기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반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 사이클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 시기가 동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이클 덕분에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클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양적 완화 사이클, 양적 완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이클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사이클이 뭘까?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08년도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각종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채권 때문에 4년마다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뭔 소리지? 반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왜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내용과 실제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즉 앞뒤를 뒤바꿔서 이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감기 전에 올라가는 이슈 등 이런 왜곡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이클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QE라는 건 간단합니다. 은행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과정에서 채권을 주고요. 발행하고요.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던 건 이 부분 다 제외하고 이 돈을 받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겠습니다 라고 각서, 채권을 쓰고 돈을 받아서 푼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만기입니다. 만기로 인해서 수익률도 달라지게 되고 만기로서 정의되는 게 채권입니다. 5년채는 5년 뒤에 만기하고요. 10년채는 10년 뒤에 만기합니다.
그럼 만기가 있다는 건 다시 연장을 하거나 종료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고, 만료가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갱신을 하려면, 다시 받으려면 롤오버라고 연장을 해야 됩니다. 채권을 다시 발행함을 의미하죠. 근데 QE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제적 충격을 세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풀펀치로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 경제가 많이 흔들리겠죠. 그럼 QE가 하는 건 뭐냐? 이런 원펀치 강냉이 이 충격을 한 딱밤 정도 100대 나눠서 받는 효과를 누리는 게 결국에는 양적 완화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저 기간을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후세가 되갚게 돼 있죠. 이렇게 기간을 늘리려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즉 만기에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의 만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만기죠? 08년도로 돌아오면 은행들은 3년에서 5년짜리 만기 채권을 발행했었고, 이 중간이 되는 게 4년이고, 이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게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즉 방금까지 말했었던 채권이라는 놈이 만기 중간값이 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같이 굴러갈 수 있었고, 시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반감기 시즌 들어서 4년마다 올라가더라 반감기 불장 이론입니다. 이렇게 08년도부터 지금까지 롤오버를 같이 굴러가면서 반감기와 롤오버가 같이 굴러가면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대표적인 비트코인 상승 이론, 반감기 불장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채권 때문에 4년 만기고 4년 만기가 롤오버 될 때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설명보다 사람들은 반감기 이론을 더 선호했고, 지금에서야 뒤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는 이 만기되는 채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트를 나타냈습니다. 차트를 보면 반감기 이후에 상승해야 될 놈이 반감기로부터 한 달 또는 2달 전에 불장을 맞이했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08년도로만 정의할 수 없는 시장이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차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선형을 그리면서 상승했어야 될 차트가 20년도에 회색으로 처리될 경제 충격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20년도에 터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가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년도 때 벌어진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20년도 때는 08년도 때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뒤탈이 없는 그 처치 방법을 그대로 반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돈을 풀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들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사람들은 실체가 보이면 믿죠. 상승한다 떠들기보다 상승했을 때 떠드는 걸 사람들은 더 신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과 똑같이 현재 상승세를 보면요, 24년도 2월달, 2월 말부터 3월 초에 급격하게 상승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정고점을 돌파하고 불장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 날로부터 시작해요. 24년도 2월 3월 계산해보면 코로나로부터 정확히 4년 뒤라는 걸 알 수 있죠. 20년도 3월이잖아요. 그로부터 4년 뒤 24년도 3월 2월 달에 효과를 받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08년도 양적 완화 사이클로 이해했었던 반감기 시즌에 걸맞는 그 패턴과 일치하죠. 4년 뒤. 자, 그래서 20년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년도는 08년도처럼 미친 듯한 0%의 수렴하는 수익률을 또는 이자율을 가진 채권을 발행한 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었습니다. 08년도에는 은행들이 쫄보 기집애 마냥 돈을 많이 안 풀었었어요.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하지만 20년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야, 너네 08년도처럼 돈 풀면 진짜 얄짤없다 대응을 해주니까 보다 많은 돈이 풀렸었고요.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져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 면에서는 20년도 또는 최근자에 풀렸던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감기 시즌을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에는 반감기가 3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13까지는 안 갔고요. 16년도, 20년도, 24년도를 표시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전의 사이클 있죠. 이전에 설명하던 사이클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저는 08년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년도부터 출발해서 24년도 현재 차트는 08년도보다 20년도에 더 지배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반감기 이전에 상승했기 때문에 08년도보다 20년도에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 또한 두 번째로 반감기 패턴에 맞아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라는 사이클에 의해서 만기의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차트에 드러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하던 차트들, 뭐 빨주노초 파란보로 설명했던 뭐 스투트플로 차트 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감기 시즌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불장에 대한 지표들은 더 이상 안 맞는 부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고점이나 아니면은 목표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또는 설명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크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상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이로써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현재 시장이 08년도와 20년도의 영향을 받고 20년도의 지배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뭐야? 너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더 크게 봐야 되고 조정이 올 때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시장의 패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크게 보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한 줄로 오늘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메인 주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아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적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집애처럼 매매하지 말라고 말했었죠. 알트코인 매수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많은 여성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남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이에요. 군대도 갔다 오고 진짜 성인들. 이렇게 보시는 대로 겁이 많고 좀 감정이 많으신 여성분들도 가이드대로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자 지금 시장입니다. 네, 남자분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진짜 간단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냥 차트 보고 올라갈 만한 거 집어서 그냥 펌핑 올 때 익절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가치가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거품이 어떻고 매번 설명하지만 이런 걸 떠들 필요가 없는 시장인데 왜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참고로 스몰캡 시장이 끝나고 나고 그러니까 펌핑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 스몰캡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쏠만한 테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은 테마를 찾아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가 매번 반복돼요. 다만 올해나 작년 말에는 이 레파토리가 빠르게 돌아갔었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매번 설명하는 부분이고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저는 아직도 잡코인 매입하고 있고 수익이 난 거는 매도 중에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한결같아요. 무슨 테마 매수합니다라고 말하죠. 이게 진짜 올라가고 있는 테마를 매수한다고 말하나? 아니죠. 저 잡코인 올인하고 있다, 잡코인 보고 있다라고 한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잡코인뿐만 아닙니다. AI 코인, 뭐 밈코인, 웹3 전부 다 똑같아요. 저는 매수한다라고 한참 전에 말하고 매수를 실행하고 매수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 난 거 매도하고 실제로 매도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레파토리가 영상을 꾸준히 안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인 건지 가짜인 건지도 모르겠고 약간 믿음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한결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냥 좋은 테마 찾아서 매수하고 익절하고요. 그냥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이 패턴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시청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 패턴을 보고 깨닫는 점이 있을 거예요. 아, 수익이 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깨닫는 점이 있다면 지금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 바뀌셔야 돼요. 뭐 잡코인 어렵다, 위험하다, 뭐 무슨 코인들을 왜 사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저는 비트코인 고점이고 뭐 잡코인도 고점이고 이런 순간이더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인이라는 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이득을 보는 게 가장 최고의 매매 방법입니다. 크립토에서는. 그리고 선동을 당할 거라면 뒤늦게 선동당해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당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선동을 누가 하나요? 제가 하잖아요. 맨날 선동하고. 이거 선동 당할 거라면 빨리 당하시라는 거예요. 왜 빨리 선동 당해야 되냐? 어차피 뒤늦게 들어오고 이 뒤늦게 선동 당하는 애들한테 팔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네요. 좀 심각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득 나셨으면 좋겠고
하나 추가 공지 드릴게. 무료방 입장이 마감됐습니다. 고정댓글로 안내해 드렸었는데 다시 영상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 입장 불가하고요. 재오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기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려웠는데 좀 축약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면은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앞부분부터 중간 부분만요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